강의를 들으면서 딜레마는 양측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대화의 기술이나 협상의 기술이 있을까요? 간단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국제 무대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 상대가 들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일의 절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란 것은 이제 이 설득과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상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경청을 해야 되죠. 물론 상대는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는데 여러분 경청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서 듣는 게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면 되게 조용해져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봐요. 누가 먼저 질문할까? 사실 이런 태도를 고치는 것이 좋고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나는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싶다. 이런 질문 의식을 가지면은 아마 설득과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단추가 하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최근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던 정화수를 자체 제작하고 최근에 또 요소수를 중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수입이 중단되고 호주로 바꾸고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면 앞으로의 협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만 있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은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근 한 10년 사이에 중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칠은 중국으로 바뀌기 전까지 1900년, 1990년대부터 뭐 21세기 초반 한 20년 동안은 정말 중국 제품은 파격적으로 쌌고요. 그리고 품질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전 한 푼 아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내 기술과 국내 생산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뭐 세관 통관 절차, 운송비 뭐 다 빼더라도 중국산이 이제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산으로 바꾸면서 중국산의 수입 의존도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결과인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드 보복 사태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사드 보복 사태는 우리가 국가 안보 목적으로 미사일 대응하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우리 당사자가 아닌 중국이 거기 미사일 설치하면은 미국 군인들이 우리 뭐 군사 안보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이런 제 논리로 한국 수입품에 대해서 한국 여러 제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복한 거잖아요. 중국이 보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그런 의존도를 낮추면은 중국과 협상력에 도움이 되느냐? 뭐 그 관점에서는 그런데 또 중국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수입 의존도를 높여야 되는데 당장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 올려주신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할 때 동등한 관계로 협상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런 경우 진정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제협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서 딜레마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의 후반부를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그 딜레마를 해결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전략적인 사고죠. 스트래테직 띵킹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명분, 도덕률에 호소하는 거, 뭐 되게 이제 심장이 울림은 있지만 그들은 개인이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요. 그 전략적인 사고는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외교장관 의궤 같은 경우에 보여드린 대로 프랑스 정치권은 돌려줄 생각이 조금은 있는데
실제로 실무자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실무자들의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여론을 뭔가 이 반환 쪽으로 이제 돌리는 거. 그러면은 학생들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좀 어떤 이런 그 호의적인 세력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말하자면 이제 옛날 우리 무협지에 보면 적전 분열 이런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고도의 스트래테직 띵킹이 정말 필요하고요. 이런 스트래테직 띵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고전도 읽어야 되고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 굉장히 엉뚱한 짓을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 이외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이제 질문 저도 사실 이제 현장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진정한 동등한 협상이냐? 아닙니다. 인정해야 돼요. 강대국을 상대로 약소국이 전 대한민국 약소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보다 그 큰 힘이 있는 국가하고 대하면은 상대적 약소국이잖아요. 그러면 동등한 협상이 아닌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동등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역시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1대1로 할 때는 우리가 불리하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같이 엮는 이른바 동맹, 연결 이런 걸 통해서 1대1 협상을 1대 다의 협상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에 비해서 우리 협상력이 떨어지는 아니면 약하면 약할수록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창조적인 이른바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상가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강연 중에 말씀해 주신 협상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 관료나 외교관인데 공무원이나 외교관을 선발하는데 협상 능력이 평가 기준이 되나요? 혹은 선발된 후에 협상 기술을 훈련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멋진 질문입니다. 제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영어 실력, 다른 이제 시험을 가지고 국립외교원을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협상 교육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저도 한때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해본 적은 있고요. 선발된 이후에는 협상 기술을 훈련받게 되는데 선발 기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국제협상이라는 것은 외교관만 여러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스타트업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멋진 건축가가 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도 국제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 대 국가 협상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 방식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격 조건을 다루게 하기 위해서 협상할 수도 있고요. 또 스타트업을 하면은 국제 간의 어떤 기술 교환, 협상, M&A 같은 것들, 또 특허 침해 같은 것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도 하게 되고요.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이제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고 이미 선진국의 반열이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하든지 간에 국가를 대표한 협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조직을 대표한 협상을 국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하는 일에 국제적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일의 많은 부분이 협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순간에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전략적인 사고 그리고 감히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거 이런 엉뚱한 것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되게 좌절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고립된 나라였습니다. 유엔에 가입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사회에 당당한 스탠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이 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 가서 여러분 또래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훨씬 다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협상 파트너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